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없다고 더 잘해주려고 한 제 마음이 아들을 망친 건지 아들은 매우 소극적이고 친구들과도 잘 못 친하고 또 제게 원망도 많아 저하고 다툼도 참 많습니다. 아들은 20살이고 이번에 수능을 쳤는데 수능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 번 마음을 잡지 못해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해서 수능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재수를 해서라도 꼭 원하는 과를 간다고 하니 재수를 시킬 생각입니다. 근데 내년에도 올해처럼 계속 마음을 못 잡고 흔들릴까봐 걱정입니다. 저를 속상하게 할 때는 믿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가능하면 원래 아무 대학이나 가는 게 제일 좋다. 엄마가 권유해보고 그래 본인이 안 가고 재수를 하겠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재수를 해서 가도록 하는데 내년에는 절대로 간섭을 하지 마라.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놀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엄마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정줄 데가 없어가 애한테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가 애가 별로 미래 비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엄마로서 마음 아프겠지만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 말이야. 너무 기대를 하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게 도로 무거운 돌이 돼가 짓누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을 좀 끊어야 돼. 정을 덜 줘가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좀 꺼라 이 말이야. 관심을. 자기 살 길을 좀 선택을 애한테는 좀 신경 끄고. 왜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살아? 연애도 안 해? 재혼도 안 하고? 재혼을 하든 연애를 하는 게 애한테 훨씬 좋아. 관심을 딴 데 좀 가져. 자기가 관심 분야가 있어야 애한테 신경을 안 쓰지. 이게 남자도 하나 못 사귀고 마음이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신앙도 없고 이러니까 죽으나 산 애한테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애가 지금 잘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수능을 치면서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수능을 치고 나서 저희 애가 얘기하는 거는 엄마 이번에는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기숙학원이나 엄마랑 좀 떨어져서 멀리 좀 있었으면 하더라고요. 애가. 좋은 일이. 응? 형편이 되거든 멀리 보내. 그리고 1년 절대로 면회도 가지 말고. 오는 날 또 집에 오는 날 저 밖에 외출 가거든.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 이제 안 올 거라고 수능 끝나는 날까지.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애가 첫째 안 되고 저렇게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애는 장가도 못 가. 여자친구가 딱 와서 보면 엄마가 옆에 엄마라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딱 볼 때는 여자가 하나 뒤에 붙어 있어.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망치려면 그렇게 하고 안 망치려면 빨리 손 떼.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딴 남자한테 신경 쓰라니까. 아들하고 결혼할 게 아니면 아들한테 이제 신경 꺼라니까. 아들 버리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절에 와서 수행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든지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지금 아들이라고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 남자라고 신경 쓰는 거지. 그러니까 딴 남자한테 신경 쓰라 하잖아, 스님이. 스님 뭐로 혼자 사는 게 남, 여자, 딴 남자 신경 쓰겠어. 아들을 죽이니까 딴 데 신경 쓰라는 거지. 바람 피우든 뭘 연애를 하든 재혼을 하든 딴 데에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라. 애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애가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뭐 어떻게 애를 환경을 만들어줄까 뭘 맛있는 걸 해줄까 옷은 어떻게 그런 신경 쓰지 말라니까. 밥을 먹든지 말든지. 이제 원래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20살 되는 거 아니에요? 21살. 그러면 이제 성년이 되니까 정을 끊어야 돼. 여자친구를 사귀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딱 사람 때리거나 도둑질하거나 남 여자 성추행하거나 거짓말하고 욕하거나 그거 아니면 신경 쓰지 마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 죽고 혼자서 재혼도 안 하고 고생해가 애를 키우고 애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그러는데 그 다 애 망치는 짓이에요.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남편한테 기댈 그 관심을 애한테 줘서 애가 지금 제대로 못 자라요. 오줌이 뭐 됩니까? 거름이 되고 빌어도 거름이 되죠. 그렇다고 조그만한 거 새싹한테다 오줌 줘버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 큰 나무에다 줘야 되지. 그래서 산에 가서 이렇게 야외에서 오줌 넣을 때도 큰 나무 밑에서 누면 거름이 되고 작은 풀한테 누면 살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도가 딴 게 아니에요. 오줌 누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 이게 도다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때 관심을 가져야지 안 가질 때 관심을 가지면 그게 도로 나빠진다. 어린애가 어릴 때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애를 돌봐야 되고 사춘기가 될 때는 사춘기가 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말썽을 피울 때는 지켜봐야 돼. 간섭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성년이 되면 정을 끊어줘야 돼. 딱 한 사람으로 독립된 인간으로 존중해줘야 돼. 잔소리하면 안 돼. 그러니 자긴 잘한다고 자긴 자기대로 희생하고 애는 애대로 망치고 이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살고 애 때문에 내 인생 희생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 그럼 그 희생을 다 누가 보답을 해야 돼? 애가 보답해. 애 그 무거운 짐으로 어떻게 져?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희생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하나의 책임으로 어릴 때는 돌보고 어느 정도 크면 네 인생 네 살아라. 이렇게 딱 아이를 위해서도 존중해주고 자기 인생도 독립하고 이래야 서로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예. 교칙을 어겨가지고 친구 3명하고 네. 벌을 받는 도중에 네. 가출 아닌 가출을 해가지고 네네. 지금 이틀째 집을 안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저희 남편은 이는 나쁜 버릇은 초장에 고쳐야 된다고 찾지 말고 지가 배고프고 갈 데 없으면 돌아오니까 기다려라 하는데 저는 남편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좀 찾아야 된다고 찾아서 일단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남편 말처럼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애가 들어왔을 때 또 어떻게 얘한테 해줘야 그 애가 다시 안 나가고 마음을 잡고 학교 생활을 할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우선 봐라. 자기부터 남편 말 안 듣잖아. 근데 애가 내 말 들을 리가 있나? 자기가 먼저 남편 말을 들어. 그래요. 앞으로 지금 아이는 낳아놓고 예. 절을 하면서 여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 지당합니다. 뭐든지 이해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건 생각하지 말라니까. 지금 어떻게? 네. 근데 혹시나 남편한테 여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은 지당합니다. 네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라니까. 그러면 아이는 생각하지 말고. 그럼 아이가 들어왔을 때 남편이 뭐 애를 갖다가 막 진짜 다리 몽댕이를 부산다는데 그 부살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도문이 뭐라 그랬어? 여보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말 지당합니다. 당신 말이면 뭐든지 네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니까. 아이는 생각하지 말고. 그래요. 그래도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미련이 남는 것 같은데. 다시 따라해요. 예. 여보 여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 지당합니다. 당신 말이 지당합니다. 당신 말이라면 뭐든지 당신 말이라면 뭐든지 네 하고 따르겠습니다. 네 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108배 전하고 기도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 안 될 것 같아. 자기 그런 성격 때문에 애도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우선 딱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생활하면
아이가 좀 방황을 하지만은 질서가 잡힐 거고 자기가 일에 안 하고 자기 머리 굴려가 계속 그렇게 부부간에 이런 문제 갖고 다투고 갈등이 일으키면 애는 계속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리몽둥이를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찾으면 같이 찾고 남편이 찾지 마라 하면 안 찾고 남편이 야단치면 같이 남편이 야단치면 애를 달개고 이러면 안 돼. 남편이 야단치도록 저 아버지가 저 아들 야단치는 거는 그냥 놔두고 털 것만큼 애한테 동정을 표시해도 안 되고 아시겠어요? 또 남편 보고 나무래도 안 되고 남편이 또 애를 또 감사주면 그러면 애 버려버린다 이렇게 또 해도 안 되고 지 아들 감사하는 거 내버려 두고 그렇게 늘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엄마는 아빠 편인 걸 딱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질서가 잡힌다. 그럼 자기는 얼마나 좋아 머리 안 굴려도 되고 책임이 다 누구한테 간다. 그래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러고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자기는. 근데 자기가 그래 안 되지. 자기 성질이. 예, 그 남편이 애한테 너무 이때까지는 오냐 울면은 해결해주고 뗐으면 어릴 때도 해결해주고 그 무조건 제가 애기를 뭐라 하면 왜 뭐라 하냐고 뭐라 하지 말라고 항상 그 애기 그러니까 둘이서 다퉜기 때문에 네. 애가 이렇다니까 둘이 다투니까 지가 지 머리 굴려가 지금 이런 거니까 항상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머리 굴리지 말고 남편 하는 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집에서 항상 남편이 말하면 네 알겠어요 여보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니까 순종하라 이래 들려요? 그렇게 들어서 자꾸 안티가 생겨요 스님한테. 여자니까 순종하라 이게 아니에요. 아이의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볼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밖에 없고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이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 문제가 아이가 지금 집 나는데 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건 애 문제로 자꾸 접근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애는 지금 이 순간 놔버려.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원인은 아이가 이렇게 저항하는 원인은 내가 늘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저항하는 데서 어릴 때부터 업식이 형성됐기 때문에 늘 어른에게 저항하는 심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사춘기 때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남편한테 맡기고 그렇게 먼저 내가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 아이를 보는 것이 아이를 갖고 들어오든 나가든 나간다고 안쓰러워하지 말고 들어온다고 기뻐도 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밥 주고 따뜻하게 하면 되고 나가면 또 나간 대로 또 다스립니다. 나간다고 쳐들어다니고 들어오면 또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 그러면 점점 나빠진다. 그러면 내 인생이 늘 경기에 끄달려서 살게 된다. 내 인생이 없어져. 이건 냉정하라는 거하고 틀려요. 냉정한 건 어떤 거냐? 죽든지 말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 외면이에요. 이거는 따뜻함이 있어요. 따뜻하지만은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따뜻함을 갖고 지켜볼 뿐이지.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집착이지. 그렇기 때문에 좋아함이 금방 딴 여자 좋아했다, 딴 남자 좋아했다, 내 말 안 들었다면 금방 증오심으로 바뀌고 복수심으로 바뀌잖아.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저희 고민은 오늘 주제하고 제가 고민하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제 부부의 화합과 평화로 인해서 이제 아이가 잘 자라고 해야 되는데 저와 이제 남편의 성향이 조금 반대인 성향으로 인해서 좀 작은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좀 깔끔하면서 꼼꼼한 성향이고 저는 그와 정반대예요. 그리고 이제 집안 살림을 좀 윤기나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살림에 재미를 잘
못 느끼고 또 성향이 깔끔한 성향이 아니어서 그 부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 말씀에서도 지금은 아이가 7세이면서 제가 부부간의 모범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라는 시기인데 제가 그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신랑이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그냥 후다닥 청소를 항상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잘 해야지 하면서도 저와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자극을 강하게 받았으면 하고 좀 게으른 면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 같아서 아이도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 제 마음 욕심은 네, 좀 잘 자라서 사회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고 싶은데 저의 저의 모습으로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는 게 조금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저를 그러면 조금 바꿀 수 뭐 있었어요. 저희가 아니까 내가 네. 잘 키울 수 없다, 엄마는 제대로 못하네 이렇게 생각되면 네, 남편하고 의논해가지고 네. 고아원이나 어디 입양시설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네,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잘 키워야 되잖아.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면 네, 딴 사람을 해줘야지. 그 길은 두 가지야. 입양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기를 잘 키울 여자를 하나 내가 물색에 와가지고 애 엄마가 되도록 하고 나는 내 자리를 사양하는 게 낫지. 그래야 아이가 잘 될 거 아니야. 남편은 남편이고 우선 애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애가 따라 배우게 하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갈등을 일으키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또 엄마가 지저분하면 애는 자동으로 지저분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깔끔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 엄마가 좀 깔끔하지 못하다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부잣집인데도 살림살이가 지저분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집인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부뚜막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은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 밑에서 자기 깔끔하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버릇 안 고치면 우리 애도 또 깔끔하지 못하고 걔도 또 시집가가 또 깔끔하지 못하게 사니까 우리 밑에 또 깔끔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물림 아시겠어요? 네, 좋은 걸 갖고 대를 이어서 충성해야지. 이건 좋지도 않는데 대를 이어서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우선 남편은 갈등은 놔놓고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좀 고쳐야 안 되겠나? 네, 그지? 네, 예를 들면 음식 맛이 좀 짜게 먹다, 싱겁게 먹다 이거는 또 뭐 이건 하나의 취향이라고 하더라도 이 깔끔한 건 어때요? 좀 개선해야 돼야 될 문제다. 그죠? 그래서 엄마가 지금부터 노력해서 이게 참 잘 안 돼요. 습관화돼 있으니까. 그죠? 네, 보는 눈매가 없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건 습관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항상 뭐 부엌에도 일을 하고는 딱 치워서 딱 정리해 놓고 그래서 그릇하고 막 이렇게 싱크대에다 집어넣어 놓고 바쁘다고 놔 놓고 물 쭉 부어 놓고 갔다 오고 갔다 오가 씻는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깨끗하게 씻어 딱 덮어 놓고 바빠도 갔다 오고 옷도 벗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벗어가 던져 놓고 갔다 와서 치운다 이러지 말고 딱 벗어서 딱 개어 놓고 그러고 갔다 오고 이것도 버릇입니다. 차도 언제나 금방 1분 만에 나가도 옆에 딱 붙여 세워놓고 들어가서 1분 만에 볼일 보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 혼자 생각은 어때요? 금방 나오니까 가운데다 턱 대놓고 어때요?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빵빵거리고 난리 나고 이게 또 버릇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했더니 우선 저희가 깔끔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아이를 위해서. 남편 정도는 뭐 안 살아도 그만이에요. 안 되면 성질 안 맞으면 안 살도 되지만은 남편을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그래야 돼요. 그럼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보이면 또 남편도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좋아하지. 둘 다 좋아하는데 네. 그러면 왜 안 해? 그거를.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살림할 시간에 저는 책을 읽고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탁 치우니까
항상 아니 그러지 대청소를 말고 해야 돼요. 딱 쌓아놨다가 확 치우고 이러지 말고 네. 절에 가면서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놨다가 손님 오면 딱 정리하고 이러면 안 되고 네. 신발을 벗을 때 그때 딱 바로 벗어야 돼. 항상 모든 일을 딱 할 때 그때 딱 바로 해야지 허틀에 놨다가 모아가지고 정리해가 얹어주고 이러면 안 돼. 항상 매사에 그때 바로 정리해야지. 이래 보면 살림 못 사는 거 어떠냐 하면 어릴 때부터 표가 납니다. 양말을 빨면 양말을 딱 빨아가지고 이렇게 탈탈 털어가 펴서 이렇게 빨랫줄에 쭉 넣는 애들이 있고 찍 털어가 비비 털린 대로 이렇게 갖다가 널어놓고 나중에 이제 그걸 내라 가지고 이렇게 말른 뒤에 이렇게 개면 잘 개져요, 안 개져요? 이게 안 펴지잖아, 그지? 그래가 신는 사람이 있고 그래. 다리미나 탁 달아서 신고 그렇게까지 무슨 그건 이제 결벽증이라 그래. 그렇게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을 쓸 때도 먼지가 나니까 빗자리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쓸어 모아야 된대. 이렇게 쓸면 큰 것만 남고 먼지는 다 도로 날아가서 바닥에 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닥에 먼지가 많으면 빗자루를 물에 적셔가지고 딱 빼가지고 이렇게 빼서 물기 없도록 해서 이렇게 싹 쓰면 먼지가 빗자루에 다 묻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엄마가 청소를 하면 애도 그대로 따라서 해요. 걸레도 이렇게 딱 빨아가지고 꼭 짜가지고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이렇게 짜가 지르르가 이렇게 닦으면 닦긴 닦는데 나중에 이 물태가 쭉 나가지고 그 먼지하고 섞여가지고 말라가지고 이래 보면 다 보이잖아. 밥상 닦을 때도 보면 행주를 찌르 해가지고 쓱 문질러 놓으면 이 옆에서 보면 물이 줄 묻어 있어. 나 참 장가안개를 잘했지 막. 그러니까 이거 행주를 딱 몇 짜가지고 이렇게 딱 닦고 안 그러면 마른 걸레를 딱 가져와서 마른 행주를 가져와서 닦고 딱 한번 딱 닦아주고 걸레도 이렇게 딱 짜가지고 네 번 딱 접든지 이렇게 접어가 이렇게 딱 닦고 한번 딱 닦고 그 다음에 다음 걸레를 깨끗한 쪽을 갖고 닦았던 데를 한번 닦고 다음에 새 닦을 때는 아까 헌 걸레 갖고 딱 닦고 뒤집어 딱 닦고 여러분 걸레 한 장만 하면 방 싹 다 닦고도 남는데 걸레 5개 가져와가 이씨씨씨 문제를 하나 근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그 사는 거 보면 이 밭을 매거나 이게 뭐 일하는 거 보면 일머리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일머리가 딱 있어요. 이렇게 보고 먼저 이렇게 딱 가서 보고 일감을 대충 딱 보고 연장이 뭐 필요한지 이렇게 딱 몇 개 갖다 놓고 일하면 되는데 일할 줄 모르는 건 어떠냐 하면 호미 하나 가져와서 일하다가 또 조금 있다 또 삿가지를 한참 가서 가져와 있다가 또 톡가질러 갔다가 일은 안 하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이건 다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요즘 누가 그런 거 가르치나? 넌 두 번째 이제 절에 오면 이런 거 가르치지. 절에서는 이렇게 딱 깔끔하게 가르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절에 와서 억지로 이건 일상생활인데 그게 막 힘들어 죽을라 그래. 그래서 뭐 한 100일 배워도 뭐 돌아가면 끝이야. 용수술 땡겨놨다 놓으면 톡 돌아가듯이. 그래서 이건 어릴 때부터 딱 습이 돼야 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못하면 남편한테 지저분하다는 소리 한번 들을 때마다 대들지 말고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숙여야 돼. 첫째. 자기가 잘못하잖아. 네. 몇 살이요? 36살. 36 되는 게 아직도 애처럼 그러면 어떡해.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안 돼. 첫째 자기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못 고치더라도 남편한테 죄송합니다. 이러면 싸울 일은 있나 없나? 네, 싸울 없겠지. 죄송합니다. 이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 네. 그건 뭐 문제가 있어 그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크게 싸우진 않고요. 작게 제가 싸우든 크게 싸우든.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응. 제가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으니까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응. 그 부분 때문에 미안한데 제가 잘 안 돼서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자꾸 하려고 말만 죄송합니다 하고 연습을 안 하니 그러지. 이거는 남편 때문에가 아니라 아이 때문에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언제 저기 이 문경에 네. 그 수련 같은 게 있고 하니까 거기 가서 절에 가서 한 일주일 살아보고 이러면 절에서 살면 이거 자꾸 배우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절에 이게 참 잘 지키는데 절도 이제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사람 손으로 안 하고 전부 기계로 하니까 이런 게 자꾸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빨래도 막 세탁기에 집어넣어가 터니까 이런 게 없어지잖아. 그죠?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는 생활상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젓가락을 만지기 때문에 뭐예요? 한국 사람이 손재주에서 제품을 잘 만들듯이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포장하거나 이럴 때 깔끔하게 자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제품이 똑같아도 포장술이 못 따라갑니다. 선물할 때 일본 여러분들 어떤 선물 사왔는 거 보면 포장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하지. 그래서 앞으로 아주 정교한 거 할 때는 이게 어릴 때 훈련 안 된 사람 못 따라가. 그래서 그래도 한국 사람이 비교적 일본 사람보다는 못해도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 비하면 비교적 깔끔한 편이에요? 안 깔끔한 편이에요? 비교적 깔끔한 편이에요. 제일 깔끔한 게 일본이고 독일도 가보면 길거리에 이게 다 깔끔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기술이나 이런 게 뛰어나요. 그래서 그건 아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영어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남편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도 아이 교육을 위해서도 연습을 하고 그래서 정리전돈 잘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108배 절을 하면서 늘 반성을 해야 돼. 네. 알았죠? 네. 자기한테 아이고 뭐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죄의식 가져도 안 돼. 내 습이 그런 거니까.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가 앞으로 연습을 자꾸 하면 뭐 개과천선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개선은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기도하면서 해야 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다른 게 아니고 예. 저희 딸이 한 5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정토회를 알게 돼 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도 업무가 너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그 일주일로 반을 나눠 가지고 직장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늦게 오고 또 정토에 또 일이 있으면 또 늦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 얼굴을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가 저녁에 또 할머니 엄마 언제 들어와? 모르겠다. 엄마 마음이지. 아침에 자고 나면 또 일찍 업무가 많을 때는 또 일찍이 한 6시나 6시 반 돼가 또 출근을 합니다. 아침 혼자 일찍 먹고 그러고 나면 엄마 출근했는데 그럴 때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 엄마를 참 많이 보고 지금 6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 할머니가 있어도 뭐 제대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 것뿐이지 뭐 참 공부를 도와줄 수도 없는 거기고 그래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 이미 하는 말은 엄마 괜찮다. 내가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면 아들은 제대로 다 크게 돼 있다. 법륜 스님 말씀에 늘 그래 하시니까 바르게 잘할 거다. 이래 믿고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엄마로 필요로 할 시기에 엄마 손길이 좀 필요한데 과연 저래 놔둬도 될까? 그리고 요새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자는 게요. 학교가 또 게임을 많이 하고 이래서 하는데 그 또 휴대폰을 사줘놓으니 그거 가지고도 또 게임을 하고 그래 작은 놈은 지가 그게 조절을 하려고 엄마 할머니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휴대폰 이거를 할머니 며칠만 좀 맡아 돌락하면서 그 중에 내가 단락하더라도 절대로 주지 말고 감지가 놨다가 놀락하면서 그런데 그래 과연 저대로 놔둬도 엄마가 돌보지 않아도 제대로 잘 자랄지 그게 걱정입니다.
뭐 잘하는 거야. 밥만 먹으면 잘하지 뭐. 예. 걱정 안 해도 돼. 바르게 자라야지요. 엄마들이 엄마 아빠가 다 정성스럽게 키워도 바르게 못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지요. 집집마다 다 있죠. 예. 고아로 자라도 어때요? 잘 자라는 애도 있고. 예. 근데 이 뿌리는, 이 근본은 언제 거의 이게 결정이 되냐면 3살 때까지가 핵심이에요. 3살 때까지 이 엄마가 마음이 편안하게 정성을 기울여서 잘 키워놓으면 설령 엄마가 없어도 물론 나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가고, 이 3살 때까지 제대로 이게 자아가 형성될 시기에 제대로 이렇게 안 해놓으면, 즉 남편을 미워한다든지 뭐 시어머니를 미워하든 어쨌든 엄마 마음에 미움이 있다든지 불안이 있다든지 초조가 있다든지 화가 있다든지 슬픔이 있다든지 하면 아이의 심리가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 잘 키워놔도 사춘기 되면 어때요? 이게 그게 사기 타고 올라와 가지고 애를 먹이다가 이제 엄마가 기도하면 좀 안정이 되고 넘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엄마가 정성을 좀 덜 기울였냐 더 기울였냐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사춘기가 돼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 3학년 사춘기가 돼가 무슨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그거는 아빠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낳을 때 엄마 아빠하고 그 딸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느냐,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런 고비가 오더라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거고, 그때 엄마 심리가 많이 불안정했다면 그럼 그때도 고비를,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고비를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못하고도 그래, 물론 지금, 조금 영향이 있지만 큰 영향은 없어요. 예, 지금 엄마가 지 이미가 암만 밤에 늦게 와도 뭐 한 4시 50분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108배하고 열심히 참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가지 희망은 엄마가 저렇게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뭔가 마음이 좀 그게 될란가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라는 거는 기도를 하면 애들한테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기복적인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애들이 엄마가 바르게 사니까 뭔가 좀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가 이런저런 분란이 일어나도 엄마가 그걸 갖고 괴로워하고 애하고 싸우고 이래 안 하고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아이고 애가 저런 건 내가 애 어릴 때 제대로 애한테 좋은 심성 형성에 내가 영향을 못 줘서 그렇다고 그걸 자기의 업으로 받아들이고 엄마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포용해 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분란을 좀 일으키다가도 파도가 치다가도 잠들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자꾸 어른들은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남편이 갑자기 죽더라도 그것을 감내해내고 아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갖고 울고불고 안 하고 그걸 포용해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정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애살을 가지고 아이만 쳐다보고 이러는 게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면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또 어때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엄마가 힘들어하면 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남편 사별하고도 지금 거기에 구애 안 받고 꿋꿋하게 자기 기도하면서 자기 일에 열정적이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힘이 된다. 첫째 딸에게, 엄마에게 자기 아이들 엄마가 우선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고, 두 번째 그런 엄마라면 아이들이 설령 앞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때요? 엄마가 그걸 감당해낼 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한 건 엄마가 저렇게 기도하니까 애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떠냐? 스님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니 애들이 뭐 이용한 일만 일어나네 이렇게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애기 엄마가
그 아이들을 깨안아낼 수 있는 힘을 지금 키워 놓으면 그런 문제는 이렇게 찻잔 안에 태풍처럼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키다가 그 기간을 지나면 다시 잠잠해지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말고 엄마 언제 들어오면 나도 모른다. 네 엄마 마음이지.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엄마 언제 들어오나 하면 오늘 좀 늦을 것 같다. 엄마는 왜 자꾸 그러니까 왜 자꾸 늦어 이러면 아이고 아빠 없이 엄마가 너희들 키우려면 경제적으로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많고 이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늦을 수밖에 없단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해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엄마도 혼자 살아서 벌어서 너희들 이렇게 돌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애는 고사하고 이 30대 되는 여자가 혼자 그래도 사는 것에도 꿋꿋해요 안 꿋꿋해요? 꿋꿋한 시대예요. 거기다 애 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오히려 할머니가 엄마가 돈 번다고 바빠서 너희들 돌본다고 저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할머니가 조금 도와줄게 이러면서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엄마가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이러면서 애들 옆에 붙어가 공부도 가르쳐주고 밥도 해주고 먹을 거 주고 이러면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어때? 애들 잘 키운다 그러겠죠. 근데 그게 애한테 훨씬 나빠요. 오히려 엄마가 늘 행복하게 살고 애들하고 가까이 좀 못 있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애들 만났을 때 짜증내거나 성질내거나 우울하거나 이러지 않고 늘 밝게 살고 자기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남편이 죽고 없다 하더라도 시골에서 안하기 애들 5명 등이 없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면 5명 정도 키우려면 제대로 돌봐요 못 봐요. 그냥 거의 콩밥 멜 때는 밭에다 버려놓고 마당에도 버려놓고 애들 닭똥도 주워 먹고 이렇게 살아도 아무 고김살이 없습니다. 그 엄마가 울고 맨날 슬퍼하고 한탄하고 이래야 애들이 나빠지지 그 심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 항상 즐겁게 자기 보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가난해도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으면 아이들도 열등의식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밥 그거 한 끼 제대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할머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건 할머니가 좀 거들어주면 되지. 알았어요? 그 엄마가 건강하게 사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큰 좋은 영향을 주는 거다. 초등학교 3학년하고 올해 중학교를 들어간 14살짜리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잘할 때. 그런데도 제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서 제가 큰아이를 키울 때 이 초등학교 동안에 공부를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낳고 도대체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제가 아이가 4살 되던 해에 심리상담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걸 공부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고 그런 쪽에 굉장히 중심을 맞추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막상 가서 시험을 보니까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굉장히 그때 제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충격을 제가 받게 됐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많이 때렸어요. 신학기에 들어가서 제가 좀 아이를 이렇게 화가 많이 나면 아이를 때리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담소를 오래 다녀도 제가 지금까지 횟수는 줄고 그 강도는 약해졌지만 아주 고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쯤 되었는데 시키니까 이제 수학도 100점을 받고 본인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대요. 재밌고 모든 것이 재밌는데 제가 어떤 상태냐면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지금 아이가 다른 친구를 만나서 조금 늦게 오거나 하면
불안해서 야단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요 며칠 전에는 아이가 이제 아침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한 두세 명이.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불안하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아, 저렇게 공부만 해서 제가 외로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가 친구들과 모여서 간다 그러면 아, 제가 저러다 나쁜 길로 빠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 치료부터 먼저 하세요. 네. 애 걱정하지 말고 지금 자기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알은 것만 해도 이제 절반은 해결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애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고쳐야 돼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자꾸 애를 패면 안 돼요. 지금 아이를 못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심리 불안으로 애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꾸 가둬 키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애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첫째. 그러면 내 애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첫째 엄마한테 거짓말 하겠죠. 그러면 연애도 엄마 몰래 빨리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돼가 애를 가지게 된다든지 이래 되면 이제 기절하겠지. 그러니까 애를 거짓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를 두려워하면 엄마한테 이런 말하면 엄마가 걱정한다. 엄마가 이런 말하면 엄마는 야단친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아닌 척 완전히 태연자약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나중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이제 맑은 하늘에 벼락치듯이 내가 이제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려면 아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지금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엄마가 받아내줘야 돼요. 절대로 아이 앞에서 놀란 표정 짓지 말고 아 그랬구나.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하더라도 그랬나 그래 어땠나 이렇게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야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얘가 얘기 딱 하면 그건 안 돼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무섭게 다가가는 것은 안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자율적이지 못해요. 늘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거나 뭘 할 때 늘 망설이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가는 거하고 엄마 야단 맞는 것 사이에서 늘 망설이면서도 마음은 친구들한테 끌려가고 생각은 엄마한테 있고 그래서 늘 갈등하는 아이가 된다. 갈등하는 아이는 이게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기는 해도 늘 망설여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따라 할아버지 따라 차례 참석해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술 한잔 받아서 돌 앉아서 마시고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과음하거나 술주정 안 합니다. 근데 몰래 숨어서 술 먹거나 몰래 숨어서 담배 피거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담배를 피게 되면 오히려 담배 중독 현상이 더 큽니다. 똑같이 피우는데도 숨어서 피우기 때문에 그리고 급하게 몰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런 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로 하면 어떤 사고가 더 많이 생깁니다. 심리가 억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먹거나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무의식 세계가 탁 폭발하면서 어떤 행동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 자신감도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아이가 언제나 얘기하고 나가면 친구하고 가든 선생님하고 가든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그것을 너무 그렇게 억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공부보다도 그게 더 중요해. 본인이 얘기했잖아. 공부 잘하고 했는데 진생도 지금 못 챙겨가지고
지금 정신과 치료받아야 될 수준인데 공부 잘하면 뭐 하겠어. 그러니까 거기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거냐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 거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이 된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은 너무 간섭하면 안 돼. 만약 사춘기 때 여자나 남자애가 이성을 사귀는 거는 자연스러움이요, 이거 병이요. 자연스러움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시기에 그 연습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학을 가서 자유로워지면 방종하거나 안 그러면 계속 그 억압의 심리 속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를 못 사귀입니다. 그러면 이 남녀 관계가 방종으로 흘러가지고도 부모한테 큰 고통을 주고 또 반대로 남자 여자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나이가 40이 돼도 결혼도 못하고 하면 부모가 그거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려면 그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제 나이 때 적당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적절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엄마가 딱 원하는 그런 적절한 조율이 안 됩니다. 항상 한두 번 실수를 하면서 인간이 자기 조율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엄마들 다 점잖길에 앉아있지만 고등학교 연애가 사고 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 말은 안 하지만 다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 없고 얌전한 거는 마음에 뭐 없어가 그런 게 아니라 기회를 못 잡아가지고 얌전해진 거고 인생이라는 거는 대동소이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만 갖고 너무 얘기할 거 없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표현을 하고 살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항상 불자는 5가지는 아이에게 경고를 줘야 됩니다. 첫째, 남을 죽이거나 남을 때리는 거. 함부로 뭐 개구리라도 죽이는 거 이런 거는 막아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바로 첫 번째 계율을 어기고 있죠. 자꾸 때리잖아. 그죠? 이것은 첫 번째 계율이 어긋납니다. 두 번째 계율,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거. 이거는 야단을 쳐야 됩니다.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딱 정신을 차리게. 세 번째, 사랑의 마음이 일방적이다. 상대의 동의 없이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건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네 번째, 욕설을 하거나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엄마의 행위가 이미 첫 번째에 애를 때렸어. 아이도 이미 폭력을 해도 되도록 이미 배율을 어기도록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무서움으로써 애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벌써 만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술을 먹되 취하도록 하면 안 된다. 취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술을 컨트롤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마약에 빠질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중독성 물질에 이렇게 취하지 않도록 자기가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겼다. 술 한잔 먹고 온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술을 먹고 취했다. 주정을 하거나 쓰러져서 몸을 못 가누거나 하면 딱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거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자기가 자리를 잡아가도록 그러니까 엄마가 지켜봐 줘야 된다. 초등학생 때도 아까 지켜보라 그랬는데 사춘기 때는 가능하면 간섭을 하지 말고 들어주고 지켜봐주고 그래야 돼. 옛날에 왜 다 어린 나이에 어른이 돼가 잘 살았나 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춘기 때 다 결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말하는 사춘기 때 다 어른 대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청소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나이가 20살이 되고 25살이 되고 이미 육체적으로 다 어른이 됐는데 이걸 어린애 취급을 하니까 여기서 육체는 어른이고 정신은 어린애고 이 사이에서 지금 모순이 생기는 게 청소년들의 온갖 소위 말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밑에 초등학교는 엄마가 모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살펴 주는 게 중요하고 중학교는 가능하면 간섭을 하지 말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엄마가 조금 옆에서 안내해 주는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을 가고 안 가고 유학을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먼저 엄마가 약간 심리 불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치료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려면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정진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5시에 꼭 일어나서 자기 정진하고 애한테 화를 냈거나 또 애를 때렸거나 그런 게 없어야 되지만 그런 게 있었다면 1000배 절을 하면서 참여를 해서 딱 그 버릇을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자기도 그 버릇을 못 끊으면 애 보고 나중에 이런 버릇 고쳐라 저런 버릇 고쳐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속으로 애가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이렇게 늘 저항을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뭐 야단치 많이 듣지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저항합니다. 말 안 들어요. 때리면 뭐 같이 이제 팔 잡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엄마로서 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좀 지켜보는 자세로 바꾸세요. 안녕하세요. 법륜 스님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의 고민은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식을 본인의 소유로 생각해서 집착하고 습관적인 욕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엄마의 모습이 자꾸 저를 괴롭게 합니다. 퇴근 후 법륜 스님의 책을 읽고 증문주설 동영상을 보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저를 종교에 너무 빠졌다는 둥, 어린 나이에 너무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둥 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한 번은 정토회가 동네에 있어 다녀왔을 뿐인데 그날 내내 울며 불며 화를 냈습니다. 수행을 하며 마음의 괴로움이 전보다는 덜하나 한편으로는 중간중간 저를 괴롭게 하는 엄마가 제 마음을 흐트러뜨려 이 마음이 오래가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자기를 괴롭히나 엄마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괴로워하나?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제가 괴롭습니다. 괴로우면 그래 좋나? 아니요. 그게 실컷 괴로워해. 그래 좋거든. 자기가 아까 그거 읽는데 엄마가 나를 괴롭힌다 그랬잖아. 네. 엄마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말하는 대로 지 행동을 하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나 지 성질대로 사나? 자기 성질대로 삽니다. 그래. 지 성질대로 사는데 그걸 내가 어떡해. 소나무가 저래 밖에 높이 서 있는 건 지 성질대로 사나 나 햇빛 가리려고 그거 서 있나? 자기 성질대로 삽니다. 그래. 햇빛이 뜨거우면 내가 그 밑에 들어가면 되고 햇빛이 좋으면 그 밑에서 나오면 되지. 엄마의 잔소리가 싫으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된다? 집에서 나오면. 그래. 근데 집에서 나가서 살겠다고 했는데 뭐 하기는 뭐로 해. 나오면 되지. 그건 난 나가서 산다 이 말 자체가 나가기 싫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면 되지. 전 20살이 넘었지. 몇 살이야? 25살입니다. 5살이면 5년이나 지났네 벌어.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싫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말은 소나무 밑에 그동안에 햇빛에 그늘로선 참 좋았는데 날씨가 지금 겨울이 돼서 내가 지금 햇빛을 좀 쫓고 싶은데 소나무가 자꾸 그늘을 져서 못 좋으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된다? 소나무 밑으로 나오면 되지. 근데 소나무를 자꾸 자르려면 안 되잖아. 거기서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어머니 잔소리가 싫으면 그냥 집을 나오면 돼. 어머니 저 직장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갑니다. 그래 자기 돈 벌잖아.
그럼 조그마한 방 하나 해가지고 살면 되지. 나가겠습니다 하면 어머니가 반대를 해. 그럼 또 한 번 얘기해. 또 반대를 해. 그러면 이제 조용히 어느 날 어머니 안 계실 때 나오면 돼. 아무 다른 얘기할 필요, 싸울 필요가 없어.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나를 키웠기 때문에 내가 25살 성인이 돼도 엄마의 의식 속에는 내가 성인으로 느껴지나 어린애로 느껴지나. 어? 어머니는 아이를 30살이 돼도 어린애로 느낄까 성인으로 느낄까? 어린애로 느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할 때는 어린애라고 잔소리하고 또 돈 안 버는 건 또 성인 취급해가 돈 벌어라 그러고 모순 같지만은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2번 얘기하고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2번 얘기야. 허락이 꼭 필요한 거 아니야 그거는. 20살이 넘으면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부모 허락이 필요하나 안 하나? 안 해. 허락하면 좋지만 안 해도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내가 자기가 20살 넘는 남자가 여자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출가해서 스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허락 안 해 못한다 그러면 하고 싶다는 거야 하기 싫다는 거야? 하기 싫다. 그래. 하고 싶으면 조용히 가버리면 되지. 절에 내가 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찬성해 온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 다 야반도주했지. 자기가 나와서 그냥 살면 돼. 출가해서 절에 가서 사는 것처럼 그 사람들 다 가서 살잖아. 그 사람들은 뭐 엄마하고 원수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자기 갈 길이 있으니까 자기 가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런 거 좀 자기도 나가서 독립해서 그냥 살면 돼.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있으려면 뭘 좀 들어야 된다. 욕도 좀 얻어먹고 잔소리도 얻어먹어야 돼. 근데 자기 방 빌려가 밖에 가서 살면 방세 뭐 30만, 50만 원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머니가 매일 욕을 한다고 그러면 30만 원을 30일 나누면 욕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다? 10,000원이잖아. 자기 어떻게 욕하면 욕 하나도 먹고 많은 반응이 났나? 그게 많은 반응이 났다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고, 요거도 먹기 싫다. 많은 아이를 10만 원 줘도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나가면 되고. 그건 아무 고민거리가 아니야.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방도 그냥 쓰고 밥도 그냥 먹으면 밥을 자기가 해야 될까? 엄마가 해주는 거 먹어야 될까? 자기가 아침에 딱 일어나 밥 딱 해가 어머니 깨워가 아침 식사하십시오 이러고 주말 때면 집 싹 청소하고 딱 빨래도 하고 이러면 잔소리가 늘까 줄까? 줄어요. 그래. 그럼 자기가 본분을 안 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가 은혜같이 사니까 25살 먹는 게 아침에 밥 해놓고 깨워도 안 일어나고 이러니까 잔소리를 하지. 욕 입에서 욕이 나오지. 지금 자기 엄마 욕하는데 자기 욕이야. 엄마가 왜 자기 딸을 욕하겠어? 얼마나 제대로 안 하면 욕을 하겠어. 생활하고 치우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치운다고 하는데 이 종교 생활하는 거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뭐 그거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욕 좀 얻어먹고 정토에 다니는 게 낫겠다 하면 욕 좀 얻어먹고 다니면 되고 정토에 안 다니고 욕 안 얻어먹는 게 낫겠다 하면 정토 안 오면 되고 그러지. 전부 다 자기 자유야. 자기는 지금 다 자기가 지금 약간 저기 뭐요 그 앞에 둘이 참 욕심을 부리는 거야. 아버지 같은 사람도 사귀고 이런 식으로 다 욕심을 부리는 거란 말이야. 이런 면이 있으면 저런 면이 있게 된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까지 가서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지. 자기가 지금 청교도만큼 지금 핍박받나? 아니요. 그만큼 받았어? 그만큼도 안 받으면서 무슨 그걸 핍박이라고 그래. 자기를 막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신고하면 부모라도 신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신고해야 돼. 그걸 갖다가 강제로 폭력적으로 하면 신고를 해야 돼. 그러나 말로 하는 거는 신고 대상이 안 돼. 누구나 다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지금 아직 종교를 핍박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자기 견해를 말하고
자기 말대로 안 되니까 밥 해준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거지. 듣기 싫으면 나오면 돼. 거기서 거기 방도 공짜로 쓰고 밥도 공짜로 먹으려면 욕 좀 뭐 하면 된다. 너무 하면 되는 거고. 감사합니다. 네.